네,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손정필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9월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었던 세수 재추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어떻게 감소하는지 추정한 자료를 오늘 레터로 발송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9월 18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국세 수입 재추계를 발표했었습니다. 요 이제 국세 수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교부세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맞춰봤습니다. 실제 이제 국세 전체에 대해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수 재추계 중에서 405조에서 341.4조로 해서 59.1조 원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방 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총 국세가 아니고 여기 내국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국세 중에서도 여기는 빠져 있지만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제가 원래 표를 만들 때 아예 빼고 이 부분을 좀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내국세가 보면 이제 303.1조로 54.9조 원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연동해서 19.24%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요 이제 세목들 중에서 보시면은 가장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은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이제 3대 세목이라고 합니다. 3대 세목이 보면은 여기 소득세에서 17.7%, 법인세에서 25.4%, 부가가치세에서 9.3%, 이제 9.3조가 감소합니다. 요걸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88% 정도의 내국세 감소 중에서 요 세 군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있었던 이제 상속증여세나 개별 소비세. 근데 이 개별 소비세 중에서도 개별 소비세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 소비세 가운데 담배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담배 개별 소비세의 45%는 소방안전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소방직이 국가직이 됐지만 지역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운영되는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광역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 돈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 감세, 즉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교부세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 칸에 있는 거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발표했었던 내용들입니다. 내국세 358.1조 중에서 정률분 교부세가 68.3조. 정률분 교부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교부세와 특별 교부세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국세의 19.24%를 얘기하는 것은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두 개만을 얘기합니다. 교부세는 보통 교부세가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방 안전 교부세 네 가지 중에서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내려가는 거고요. 소방 안전 교부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배 개별 소비세의 45%가 내려가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수 재추계를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정률분 교부세는 58.1조 원으로 10.2조 원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지자체에게 바로 내려가는 교부세인 보통 교부세는 59.3조 원에 됩니다. 그러면 전체 원래보다 9.9조 원이 감소하도록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교부세 총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서 제주도가 내려가는 교부분을 제외합니다. 제주도는 이 보통 교부세 56.4조 원 이 가운데에서 3%를 별도로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것 때문에 제주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3%를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54.4조 원 플러스해서 분권교부세 보존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일몰됐었던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아직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한 3,400억 정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합치면 한 2조 원가량이 감소해서 이 부분을 반영했을 경우 이제 9.9조 원 정도가 내려간다. 차이가 있다. 9.9조 원 정도가 더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0.3조 원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은 0.3조 원과 9.9조 원을 합치면 10.2조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는 돈들이 줄어든다. 그런데 특별교부세에 이제 0.3조 원이 주면 이거는 이것 중에 반이 뭐냐면 재난특교예요. 재난특교라고 해서 재난안전, 재난 수해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내려가는 돈들인데 이 돈이 그만큼 3천억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10.2조 원이 주는데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좀 산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9월 2일인가요? 국회에 제출됐던 내년도 예산안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 중앙정부가 얘기할 때 8.5조 원이 감소한다 지방교부세가.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교부세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교부세가 1.6조 원 감소합니다. 내년도에 올해보다.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6.8조 원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안전교부세는 855억이 증가합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흡연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어찌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는 2,100억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럼 올해하고 합치면 5천억 정도 되겠죠.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부동산 교부세는 지금 요거는 이제 지방 교부세 증가하고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부동산 교부세가 작년 결산 결과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감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 세제를 개편했었는데 그 영향으로 작년에 2.1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결산 결과. 그리고 올해 앞에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도 1조 정도 감액하는 거 되어 있어요. 감소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작년 1.1, 올해 1, 그러면 이제 3.1에다가 내년도 1.6이니까 4.7조 원 정도가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합니다. 3.1조. 다시 돌아오면은 8.5조 중에서 보통교부세 6.8, 특별교부세 0.2 해서 한 7조 원 정도가 내년에 감소됩니다. 정유연금 교부세. 그럼 올해 10.2, 내년 7 그러면 17.2조 원 정도가 내년에 감소하는 걸로. 올해하고 내년에. 그만큼 지방자치단체들한테는 재정적 타격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게 타격이 너무 크니까 이걸 이제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후년도 2005년도 예산안까지 정산을 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약간 좀 부채를 떠 안더라도 좀 연착륙할 수 있게 조금씩 이걸 반영하기를 좀 바랬는데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진 않고 아마 부정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좀 교부를 안 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9월 18일 발표할 때 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여타의 여유 재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로 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지 기획재정부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특별광역시와 특별광역도의 교부세 감소액을 좀 시도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광역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얼마가 줄어들 것 같으면 1.2조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서울시가 없느냐? 그러니까 특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와 본청을 합산해서 이 보통교부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재정 수입액보다 기준재정 수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이 부분이 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광역도 본청하고 광역시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계산할 때.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산시가 2,733억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대구,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주, 대전, 그 다음에 인천시가 1,600억 정도로 좀 줄어들고 있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1,539억 정도로 좀 규모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받아가는 데 있을수록 제일 왼쪽 표를 보시면 당초에 원래 산정 해설서에 나와 있는 교부액입니다. 많이 받는 데 있을수록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비율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제가 감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기초 같은 경우에는 시도로부터는 조정교부금이 따로 있는데 이게 광역 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 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규모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일 많은 비율로 감소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울산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가 보통 교부세 감소액은 작지만 자주재원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감소합니다. 규모도 작고요. 여기 규모가 다른 데보다 자주재원의 규모가 많이 작죠. 작다 보니까 조그마한 영역에도 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대전시가 4.3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부산시 같은 경우가 이제 3.4%, 3.04% 정도가 됩니다. 부산시는 얼마 전에 이제 지방세 감소분도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4천억 이상이 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중앙정부 국세와 연관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지방 소비세, 소득세들 또한 이 국세 감소와 관련해서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 좀 뒤에 설명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잘못된데 광역특별자치도입니다. 여기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좀 추정을 해봤는데요. 광역도와 관련해서는 전체 당초에 주기로 했던 돈이 10.9조 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추계를 해보니까 재추계에 따라서 감소치 추정을 해보니까 9.2조 원이 감소하는 걸로 9.2조 원 정도 줄 수 있는 걸로 해서 감소분을 계산해 보니까 1.7조 원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을 보면은 가장 많이 감소하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3,074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위에 있는 나머지 특별, 광역, 시도와 제주도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액이 전체액이 나오면은 여기에 3%를 우선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큽니다.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하는 데가 경북도입니다. 3천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천억 정도면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광역 도세까지 포함시키면 감소분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큰 데가 전라남도 본청입니다. 2,289억 정도 되는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자주재원으로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데 또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자주재원이 4,160억인데 61억인데 그 중에서 3,074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9%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 감소 규모가 컸었던 경북도 본청입니다. 경북도 본청의 자주재원은 이제 4조 8,836억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3천억 정도가 감소하면서 6.15%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강원도가 5.78%, 그 다음에 여기 전북이 5.81, 나머지 이제
전남도 5.85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충남, 충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약간 좀 비슷한 정도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세목별로 되어 있는데요. 세목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추석 이후에 저희가 전체 보통 교부세 감소만이 아니고 지방세와 그러니까 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소득세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여기 아까 얘기했던 43.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방 소득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의 세율이 보통 지금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하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방 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0분의 정도 1 수준인 1.4, 1.5, 2.4, 3.5, 3.8, 4.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43.1조 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 소득세의 세율을 계산하면 4.31조 정도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지방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금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세금이 뭐가 있냐면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이제 9.3조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비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올해부터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3 곱하기 25.3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럼 4분 36, 한 얼마죠? 이게 계산이 290, 한 2.34조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31, 2.3 정도는 지방교부세와 상관없이 이 부분들도 올해 또 지자체가 감당할 몫입니다. 이건 지방세에서 취득세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별도로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석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좀 작성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바로 좀 배포를 할 예정인데 그때 보고서 설명드릴 때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지자체들이 지금 대단히 어렵고 아마 중앙정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세수 제출계 발표할 때 여유자원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앙정부에 대해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격하게 올해와 내년에 이제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일정하게 좀 연천력할 수 있게 중앙정부 일정하게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보조 사업에 대한 정비나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집행에서의 효율성 어떻게 강화하고 그다음에 세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증대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추석 이후에 만날 때는 몇 가지 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